자, 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최종 득표율 54.08%, 정청래 후보 45.92%. 자,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입니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이 5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김용 후보는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 이름을 다시 보십시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분이 이른바 팀정청래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5자리 중에 3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대표는 한쪽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과반은 다른 쪽이 가져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장이 눈물바다였다더라. 구름 인파가 몰렸다더라. 저는 그런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것 중에 어제 나온 가장 강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남긴 말입니다. 팀 정청래 만신창이 되는 길인지 몰랐다. 우리 이제 친명하자. 자, 여러분, 이 2문장 안에 어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판이 어떻게 굴러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 어제 결과의 무게가 보입니다. 지난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죠. 그 시점에 최고위원 누적 순위가 이랬습니다. 1위 최민희, 2위 박선원, 3위 서미화,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6위 김용. 자, 당선권 5자리 안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들어갔습니다. 팀정청래 3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렸습니다. 5위 한민수 후보와의 격차가 2312표였습니다. 퍼센트로는 0.15%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가 발표되고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퇴가 아니었습니다.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고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승리가 먼저라는 선당후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저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를 김용 후보에게 모아주시기 바란다. 자, 그러면 이 사태가 왜 나왔을까요? 계산이 있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표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었어요. 전국 대의원이 10,000명이 넘고 한 사람이 최고위원 2명을 고릅니다. 자, 여러분, 2명입니다. 그러니까 임미애 후보나 김영호 후보를 찍으려던 대의원이 있었다면 그 칸이 비게 됩니다. 그 빈칸을 김용 후보에게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두 후보의 권리당원 득표를 합치면 9.99%였습니다. 10%의 0, 점령일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그 표의 절반만 움직여도 2,300표는 충분히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뒤집히겠구나.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뒤집혔습니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이 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용 후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결과가 어제 나온 숫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쪽 숫자를 보십시오. 대의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66.69%, 정청래 후보가 33.31%였습니다. 2배입니다.
더블 스코어예요. 권리당원에서는 55대 44였는데 대의원에서는 66대 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전체 성향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위원회에서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당원이 만들어 놓은 격차가 생각보다 두꺼웠을 수 있습니다. 2312표라고는 했지만 그건 5위와 6위의 차이입니다. 4위 이성윤 후보와 김용 후보의 차이는 4951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를 다 뒤집으려면 훨씬 큰 이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둘째, 이게 더 흥미로운 가능성인데요. 대의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안정을 택하고 견제는 남겨두자. 만약 그렇다면요. 이건 표가 흩어진 게 아니라 설계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당의 상태를 보십시오.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두 후보 격차가 1197표였습니다. 14만 8천 대 14만 7천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갈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를 한쪽으로만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절반은 창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손을 놓으면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 구성은요. 당원관이 대의원이 함께 만들어낸 균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민희 후보의 그 한마디를 다시 보겠습니다. 팀 정청래, 만신창이 되는 길인지 몰랐다. 우리 이제 친명하자.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멍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앞부분은 아픕니다. 만신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명이라는 낙인이 붙었고 신천지 공방이 있었고 여러 건의 고발이 오갔습니다. 언론 편파 논란이 있었고 취재 방해 논란이 있었고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만신창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친명하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첫째, 반명이라는 낙인을 정면으로 반납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반명이었냐? 지금부터 친명하겠다. 그 낙인을 붙였던 쪽에 그대로 돌려준 셈이죠. 둘째, 싸움을 여기서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경선은 끝났으니까요. 자,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기고 지고를 계속 따지면 그 다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온 시점을 보십시오. 최고위원회 당선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은 순간에 화해를 말한 겁니다. 힘이 없을 때 화해를 말하면 항복이 되지만요. 힘을 얻고 나서 말하면 그건 제한이 됩니다. 저는 그 차이를 크게 봅니다. 자,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내후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동지들과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내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도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긴 쪽이 첫날 할 일은 승리 연설이 아니라 정리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요. 어제 그 방향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시겠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자, 그러면 새 지도부는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대표는 54.08대
45.92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50.70, 김민석 후보가 49.30이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5자리 중 3자리가 팀정청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 대표는 당권을 잡았지만 여론에서는 상대에게 졌고 지도부 과반은 상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는 첫 회의부터 토론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당이 반으로 갈렸는데 지도부만 한쪽이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견제가 발목 잡기로 변하면 안 됩니다. 안건마다 반대하는 건 견제가 아닙니다. 안건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견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선을 넘으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하든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선 과정에서 오간 고발들이 정리되는가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여러 건의 고발이 오갔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지도부는 그걸 안고 출발합니다. 저는 이긴 쪽이 먼저 철회하고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둘째, 최고위원회의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가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 지명직 2. 주요 결정은 여기서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선출직 5 중 3이 다른 쪽이라는 게 어떤 회의를 만드는지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셋째, 투표하지 않은 절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15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투표율이 35에서 37%대였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전당대회가 남긴 진짜 청구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매달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왜 손을 놓았는가? 새 지도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선 내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틀렸습니다. 샤이 정청래가 있다고 했다가 호남에서 틀렸고요. 투표율 논리를 폈다가 수정했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4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자리에서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졌습니다. 8.26%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결과에 승복합니다. 다만 어제 하나는 남았습니다. 최고위원 5자리 중 3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50.7%입니다. 저는 그게 지난 한 달이 남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신창이 되는 길인지 몰랐다. 우리 이제 친명하자.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패배 선언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안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후자로 들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지난 한 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지도부가 뭘 하는지 보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한 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좀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결과를 받아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위로하는 것도 있고 저를 원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골라 읽으면 그건 지난 한 달을 다 부정하는 거니까요. 먼저 최고위원 결과를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대표는 졌는데 이상하게 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5자리 중에 3자리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자, 저도 어제 그 명단을 보면서 비슷했습니다. 졌는데 완전히 진 게 아니고 이겼는데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닌 결과.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옮긴 그림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미의 김영호 사퇴까지 하고 몰아줬는데도 김용이 못 들어갔네요. 대의원들이 그건 안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게 어제 나온 숫자 중에 제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대의원 전체 성향은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당대표 투표에서 66대 33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뒤집혔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화가 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대의원 66대 33이 말이 됩니까? 당원은 반반인데 대의원은 2배라니. 이게 무슨 당원 주권입니까? 자, 이 분노 이해합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사실입니다. 권리당원에서는 55대 44였고 대의원에서는 66대 33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표와 권리당원표가 1대1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7대 1이었어요.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17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규칙이었으면요. 이 선거는 경선 중반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차이로요. 분노하시는 건 맞는데 방향은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도는 이번에 한 걸음 왔습니다. 다음 걸음을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최민희 의원 그 발언 솔직히 배신감 듭니다. 우리 이제 친명하자니요. 한 달 동안 얻어맞은 게 누군데요. 자, 이 감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최고위원에 당선된 직후입니다. 힘이 없을 때 화해를 말하면 항복입니다. 그런데 힘을 얻고 나서 말하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반명이라는 낙인을 한 달 내내 뒤집었었잖아요. 그 낙인을 그 자리에서 반납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반명이었냐? 지금부터 친명하겠다. 저는 그게 항복이 아니라 반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자, 이번엔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희망 얘기하시더니 결국 졌잖아요. 샤이 정청래도 없었고 16%포인트도 안 됐고요. 저는 이 방송 믿고 주변에 전화 다 돌렸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샤이 정청래가 있다고 했고 호남에서 틀렸습니다. 투표율이 오르면 유리하다고 했다가 수정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4였습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크기를 계속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돌리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돌린 건 잘못이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잘못 드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 지지자인데 이 채널 한 달 봤습니다. 불리한 숫자 그대로 읽는 게 신기해서요. 어제도 여론조사 졌다는 얘기 안 빼고 하시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50.7 대 49.3이었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크게 떠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자 하나를 이겼다고 전체를 이긴 게 아니니까요. 유리한 숫자를 크게 말하고 불리한 숫자를 작게 말하면 그게 결국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왔습니다. 이제 이 채널 뭐 하실 겁니까? 경선 끝났는데 볼 게 남았나요? 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새 대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총선이 있습니다. 공천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자, 5중 셋이 다른 쪽인 지도부는 흔치 않거든요. 저는 그걸 매주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저는 결과보다 투표율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155만 중에 절반이 넘게 안 했다면서요. 자, 저도 그게 제일 무겁습니다. 매달 당비를 내는 사람이 155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표를 뽑는데 절반이 안 나왔습니다. 호남은 35에서 37%대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피로라고 봅니다. 고발이 오가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온 경선을 보면서요. 누굴 찍든 저 싸움에 끼는 것 같아서 손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피로는 무관심보다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새 지도부의 첫 숙제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고발들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켜볼 항목입니다. 신천지 공방이 있었고 여러 건의 고발이 오갔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긴 쪽이 먼저 철회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대표는 안정에게, 견제는 개혁에게. 어제 당원들이 낸 답이 그거였네요. 자,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흩어진 표가 아니라 설계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때 처음 당비를 낸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최고위원 5명 이름을 다 압니다. 선호투표제가 뭔지 압니다. 여론조사가 누구한테 묻는지도 압니다. 졌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있네요. 저 내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한 달 전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내년에도 투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생겼다면요. 저는 그게 어제 나온 어떤 숫자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지난 한 달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지도부를 지켜보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